헛똑똑 잡학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류가 우주의 비밀을 차근차근 발견해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이건 발견의 역사가 아니라 선택의 역사일지도 모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우주관은 사실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를 고른 선택이었거든요. 오늘 그 선택이 어떻게 우리 세상을 만들었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인류는 저 밤하늘의 진짜 모습을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 찾아낸 걸까요? 아니면 혼돈 그 자체였던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위안이 되고 가장 안정감을 주는 설명을 스스로 선택했던 걸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관점의 전환,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400년. 와, 정말 믿기 힘든 시간이죠. 단 하나의 생각이 서양 문명 전체를 지배했던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거대한 미스터리입니다. 이건 그냥 옛날 사람들은 과학을 잘 몰라서 같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엔 훨씬 더 깊고 지독하게 인간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그 단서들을 하나씩 추적해 보시죠. 우리의 첫 번째 단서는요, 천문학 책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깊은 곳, 바로 질서를 향한 본능적인 갈망에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한번 보세요. 고대인들이 살았던 두 개의 세계입니다. 발을 딛고 있는 땅은 어땠을까요? 전쟁, 질병, 홍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그 자체였죠. 그런데 고개를 들어본 하늘은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한 리듬과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고대 문명에게 하늘은 무슨 낭만적인 관조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건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시간표였습니다.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 언제 강이 범람할지, 언제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할지 모든 답이 저 하늘의 움직임에 담겨 있었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하늘은 완벽하고 질서정연하다는 생각. 이건 어떤 심오한 철학적 사유의 결과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보다는 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심리적인 안정감에 대한 갈망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막연한 안정감에 대한 갈망이 어떻게 철학의 거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손을 거쳐 누구도 감히 반박할 수 없는 단단한 논리 시스템으로 완성되는지 한번 보시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일을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우주를 둘러 쪼개버립니다. 저 하늘, 즉 천상계는 신성한 물질로 이루어져 영원히 완벽한 원운동을 하는 곳.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 지상계는 썩고 변하고 사라지는 불완전한 것들의 세계. 이렇게 딱 나눠버린 거죠. 이제 막연했던 느낌은 철학적, 과학적, 사실의 옷을 입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에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는 태양 중심설이 사실 이 고대에 이미 제시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처참하게 패배하고 잊혀졌죠. 바로 이 사람, 아리스타르코스입니다. 무려 2000년 가까이 시대를 앞서간 천재였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내놨지만 그의 주장은 그저 이상한 소리 취급을 받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과학적인 증거를 댈 수 없었다는 점도 컸고요. 또 아니, 지구가 이렇게 빨리 도는데 왜 내가 가만히 서 있지? 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감각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패배의 원인이 있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아리스타르코스의 생각은 그냥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였어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지구 중심설은 철학, 물리학, 종교, 그리고 일상의 상식까지 모든 걸 설명해주는 거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애초에 싸움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게임이었던 거죠. 자, 이 강력한 시스템에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인물이 수학이라는 마지막 활용점정을 찍습니다. 그 결과 이 시스템은 정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이 되어버리죠. 툴레마이오스는 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 바로 수학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시킵니다. 그리고 이걸로 행성의 미래 위치를 예측하는 능력까지 갖추게 만들죠. 이 부분이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한번 보세요. 관측을 해보니까 행성들이 완벽한 원으로 돌지 않거든요. 그럼 보통 이론이 틀렸나 보다 라고 생각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론은 무조건 완벽해야 하니 현실을 이론에 맞추자 하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주전원 같은 복잡한 수학 장치를 계속 덧붙여서 어떻게든 시스템의 완벽함을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이건 진실을 찾기 위한 수학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학이었던 셈이죠. 자, 이렇게 완벽하게 수리되고 보강된 시스템은 대체 어떻게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굳건히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던 거대한 기둥들에 있습니다. 지구 중심 세계관을 무려 1400년 동안 지탱한 건 바로 이 4개의 거대한 기둥이었습니다. 교육, 종교, 사회구조, 그리고 과학 자체의 관성이었죠. 이 4개의 기둥이 서로를 단단히 얽어매면서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든 겁니다. 대학에서는 이걸 절대 진리라고 가르쳤고 교회에서는 신의 섭리라고 설교했죠. 사회는 이 우주 구조를 본떠 왕과 귀족, 평민의 질서를 정당화했습니다. 심지어 과학자들조차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의심하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한 땜줄 처방을 내놓으며 시스템을 지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걸 어떻게 뚫겠어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지구 중심이라는 인류의 선택이 우리 문명에 어떤 깊고 오래가는 흔적을 남겼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건 그냥 하늘에 대한 이론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철학, 왕과 교회가 사회의 중심이라는 질서, 그리고 세상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까지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거대한 문명의 청사진이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인류는 객관적인 증거 이전에 심리적, 사회적 필요에 의해 세계관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것. 둘째,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라도 그걸 뒷받침하는 시스템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 중심설은 안정감, 논리, 예측 기능, 그리고 제도적 권력까지 모든 것을 제공하는 완벽한 시스템이었기에 그토록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시스템의 완벽함을 지키기 위해 동원됐던 바로 그 수학이 역설적으로 시스템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완벽을 지키려던 도구가 어떻게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균열을 만들어냈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